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미아동, 송중동, 번삼동을 지역구로 둔 박수빈 의원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 부상자, 희생되신 분들의 지인, 이태원 현장에 계셨던 많은 분들, 그 현장에서 구조를 돕거나 지켜보았던 분들, 그 밤새 뉴스와 SNS 등을 통해서 현장 상황을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손모아 기도하셨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 아직도 현장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참사 이후 상황을 수습하고 자책하느라 밤을 지새우고 계실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 현장의 경찰, 소방관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도 친구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울었습니다. 겨우 연결된 통화에 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 하나 이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왜 그날 이태원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없었던 것인지, 어째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찬찬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일관되게 사고의 원인은 예측의 실패였고 그래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하십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예측의 실패가 왜 있었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어제 존경하는 임규호 의원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소방은 서울시장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고 10월 15분에 신고를 받은 이후 29분에는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잘 대처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은 비교적 다른 재난에 비해서는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한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보통 한 24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 건의 경우에는 14분 만에 도착했다는 소방재난본부장의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잘 알려진 것처럼 참사 1시간 38분 전인 오후 8시 37분 사람들이 많이 몰려 쓰러지고 통제가 안 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소방은 경찰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소방당국은 신고자에게 부상자가 있는지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고 신고자가 부상자가 없다고 하니 그럼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안내할 뿐 출동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소방 쪽에서는 억울해합니다. 일단 경찰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고요. 그게 문제가 된 거는 2건이라고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님, 보시면 PPT가 바로 그 해명 보도 자료입니다. 네. 오후 1시 1분에는 인파가 너무 많아 대형 사고 일보 직전이고 사람이 밀린다라는 112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소방 당국은 신고자에게 구급차가 필요한 환자 발생 시간 상황인지 확인하고 신고자에게요. 구급차가 필요 없다는 답변을 듣고 경찰에 질서 유지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의견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2건의 전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현장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를 하고 대응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소방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통상의 경우에 이 정도 신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예측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런 입장이었다는 그렇다면은 보고를 시장님께서는 당시 구급차 필요 여부만을 신고자에게 확인한 이 상황은 개별 구급대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상 문제였다 이렇게 보십니까?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도 이렇게 이걸 이제 역걸기라고 하는데 리턴 콜을 해서 신고했던 분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시 정확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그 대화 내용이 글로 풀었으면은 잘 인지가 안 되지만 그걸 이제 녹취록으로 듣게 되면 그 음성의 고조나 뭐 말하는 속도나 이런 걸로 인해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스 있는 그 전화 상담원들은 미세한 조짐도 간파를 해서 경찰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가끔 뉴스에도 나는데요. 이때 이 상황에 이 전화 확인은 아마 그 담당자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걸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장님 말씀은 그러면은 담당자들이 좀 센스가 부족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더 센스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용산 서장이 밑건을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뭐 수사가 진행되니까 수사 결과를 밝혀봐야죠. 재난 상황에서 빠른 대처를 위해서 선조치 후보고를 원칙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재난 현장의 큰 틀에서의 원칙입니다. 네, 그렇죠. 이는 현장의 사람들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책임은 보고를 받는 최종 결재자가 대신 지겠다라는 현장 인원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용산 서방서장의 책임은 곧 서울시장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휘하에 소방재난본부가 있고 그 본부장 밑에 25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서장이 잘했건 못했건 그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장인 제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모든 상황에 무한한 책임 느낀다고 하셨고 소방은 말씀대로 시장의 지휘 감독하에 있습니다. 저는 현장 직원의 판단 착오 내지는 시장님께서 센스 부족이라고 평가하시는 방식으로 현장 직원을 단지 벌하는 방식으로 이 일이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장 직원 벌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신다고 하셨죠. 시장님, 작년 10월 29일입니다. 자체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습니다. 헬로윈에 이태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라는 걸 알고 코로나19가 확산될까 봐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죄송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참사가 일어났던 그 골목과 인접한 거리입니다. 물론 작년입니다.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때 언론 보도를 보면요. 식당에 주점이 몰린 좁은 골목에는 단 한 걸음조차 발걸음을 이동하기 어려웠고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딪히기 일쑤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인 작년에도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금 금년엔 예측에 실패했다는 말에 많은 시민들께서 억장이 무너지는 게 바로 이 이유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대답이 아니어서요. 동의하십니까? 예측의 실패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인파가 몰리는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간단하게 짧은 문장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할로윈데이에 젊은 분들이 일정한 지역에 몰린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네, 알고 계셨죠. 이태원역에도 몰리고 홍대 앞에도 몰리고 강남의 특정 지역에도 몰린다는 사실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 클럽이 몰려 있는 이태원 쪽에 젊은 분들이 많이 간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파로 인해서 이렇게 압사 사고가 날 정도로 많이 몰린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됐다 하는 측면에서 예측의 실패다 하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네, 인파가 몰렸을 때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군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작년 10월 29일에 서울에서 코로나 하루 확진자는 756명. 올해는 거의 10배인 6,706명이었습니다. 차라리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도 세우시지 그러셨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시장님, 지난 1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참석하셨지요? 네. 그때 발언하신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까 설명 주셨지만요.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 위험을 인지 못했다는 말씀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축약해서 저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인재다. 예견의 실패다. 대응의 문제 얘기했는데 아니 예측을 했었으면 이태원이나 홍대, 강남의 일정 지역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예측만 할 수 있었다면 시장님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대나 강남 일대, 이태원에 많은 시민들이 청년들이 몰릴 거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지 않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왜 이땐 그런 예측 못했다, 그건 생각도 못했다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글쎄, 마치 매우 이번에 모인 인파가 이례적인 것인 양 말씀하셨는데요. 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렇게 그건 답변하신 아니고요. 것입니까? 그날 잘 아시다시피 함께 행안위에 참석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계셨고 경찰청장, 서울청장 이렇게 다 계셨죠. 구청장님도 계셨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님들은 질의 시간이 뭐 7분, 5분 이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처럼 40분 동안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면 오늘처럼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날은 저런 답변조차도 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템포로 질문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말씀은 국회의원들 배려하느라 이렇게밖에 해명을 배려하는 게 못했다 이 아니라 말씀이십니까? 말을 하려고 해도 당시에 한번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말을 하려고 해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저 뜻 안에 제 설명을 오늘 드린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뜻입니다. 다시 돌려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예측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연령대별로 할로윈 축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다른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젊은 층이 특정 지역에 가서 클럽 문화를 즐기고 코스튬을 즐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저렇게 많은 인파가 일시에 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걸 시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는 그 점을 바로 인식하셔서 코로나 방역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 방역에 필요한 그 페이스북 글을 썼죠. 젊은 네. 분들께 우리가 방역 조치를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 협조해 달라 하는 취지의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인식을 전 잘하셨다고 보는데 작년에는 인식을 하셔놓고 그러니까 왜 인식의 올해는 정도죠. 갑자기 이렇게 많이 몰릴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번 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담당 부서가 서울시에는 소방재난본부와 안전총괄실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는 몇 개 과도 있고 한데 그 실장 혹은 과장에게 한 번도 질책이나 추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지사지를 해서 나라면 과연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 직원들도 그 간부들도 아마도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을 못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책조차 할 처지가 못 됐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20대, 30대 분들에게는 이 할로윈데이가 어떤 전문가의 표현에 의하면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큰 축제다. 이런 표현을 쓴 걸 이번에 봤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 안전총괄실이나 소방재난본부가 그 인파가 몰릴 가능성을 예측을 했다면 아마 대응이 조금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보니 이렇게 많이 몰렸는데 어떻게 그걸 예측하지 못했느냐 이런 후회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차례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깊이 자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시장님께서 청년 강조하셨지만 실제로는 청년들의 문화를 이해할 만한 참모나 공직사회의 문화나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겠네요. 글쎄요, 그것은 좀 말씀이 지나치시고요.
관심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기보다도 저 또래만 하더라도요, 시장님. 저도 몇 년 전에는 할로윈 때 이태원을 갔습니다. 시장님 주변에 할로윈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언해주거나 말해주는 그 또래의 참모나 혹은 그 문화를 이해할 만한 정책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 점은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네, 제가 이번 참사 이후에 매일 아침 간부 회의를 주재하는데 그 자리에서 할로윈 데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알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약식이지만 여론조사를 해본 적도 있고요. 그럴 정도로 참사 후에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선도국가 대한민국,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밤거리도 안전해서요. 밤문화 즐기러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밤도 낮도 아름다운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에 대한 국민과 세계인의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린 전 이 참사를 시장님 말씀대로 그저 예측 실패, 생각지도 못했다. 주변에 이태원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줄 아무도 생각 못했다. 그 말씀으로 지나갈 수 있는 건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으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 그 다음 말씀 여쭤볼게요. 저는요, 권력이 가진 자원 중에 으뜸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 많은 시민들이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요. 관심을 가진 곳에서라야 비로소 문제가 보이고 문제를 발견한 후라야 대책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관심이 있어야 해결책도 예방책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사회는 특히 리더의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리더의 관심사가 곧 업무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지요. 시장님 10월 21일 해외 출장 다녀오셨죠? 네. 네. 일찍 돌아오셨는데요. 참사 때문에요. 이 출장이 계획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글쎄요. 한 두세 달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두세 달 정도면 상당히 충실히 준비한 행사였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10월 출장이 시장님께 매우 중요한 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계획이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몇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서울올림픽 2차 유치에 대해서 로잔이라고 하는 IOC 본부를 찾아가서 저희들의 의지를 전달하고 서울시가 유치할 때에 IOC가 가질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고요. 몇 가지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서울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용할 토지가 부족합니다. 특히나 철도 차량 기지가 있는 곳은 그 주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호소하고요. 소음이나 경관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그 토지 활용도를 높여달라는 니즈가 강한데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프랑스의 파리 인근의 리브고슈를 방문을 해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사실 그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뭐가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임해 보니까 오히려 부동산 가격도 주변에 비해서 결코 낮지 않고 굉장히 그 만족도가 높은 걸 확인하고 이번에 수소 차량 기지를 비롯해서 차량 기지를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게 앞으로 서울 시내에 그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시금석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고요. 또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녹지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은 도시계획 당시에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녹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들어 넣어야 되는데 서울을 정원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마 국제적인 수준의 정원 박물관을 열고 그것이 그대로 존치가 되는 형태로 된다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그 점도 이번에 가서 결심을 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네, 시장님 들어보니까 굉장히 철저히 준비하시고 관심이 많은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10월 19일 최종 시장님 결재를 받은 계획서인데요. 이 해외 출장 목적, 방금 굉장히 길게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경쟁력 탑5 도시 서울 추진을 위한 것이었지요. 글로벌 탑5 도시 서울은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인데요. 이태원 참사만 아니었으면 저는 시장님의 역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행보로 아주 잘 짜여진 출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출장이 얼마나 잘 기획된 출장이었는지 제가 한번 봤습니다. 배울 점도 많았고요. 정책과 홍보와 행보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전 모범을 삼을 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시는 유럽 출장을 가시기 전에 출장의 의미에 대해 포문을 여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기사들을 쭉 보니까 아주 대단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도착하시는 곳마다 시장님의 핵심 사업들과 관련된 발표와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발표들은 모두 시장님 출장 전에 보도자료 초안이 세심히 마련되고 발송 계획도 잡혀 있었습니다. 맞지요? 네, 맞지요. 각 실국은 현지 상황 전달받아서 빠르게 보도자료 수정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네. 이번 유럽 출장은 서울시 여러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님의 역점 사업들, 정책들을 발표하기에는 행보성 출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시죠?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을 제가 생각했던 거에 3분의 1 정도밖에 못 드렸는데요. 네, 말씀대로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근데 뭐 질문 시간을 25분 확보하고 계시니까 그럼 제 더 설명을 말씀 충분히 주시고 시간을 좀 싶으신가요? 주셨으면 네. 좋겠는데요. 그렇게 오해하실 만합니다. 이미 다 확정돼 있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행보다.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 그리고 왜 관련 실국장들을 동반을 하느냐 하면요. 그 관련 실국장들이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디테일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 언론도 많이 동행을 합니다. 이번에 20개 이상, 10군데 이상의 언론사에 20분 이상의 언론인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요. 네, 덕분에 사업의 현장에서 성패는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가 났더라고요. 사업의 성패는 언론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디테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려면 언론의 협조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는 여기서 특별히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설명드리기 어려운 디테일들을 자세한 정책 배경이나 정책 방향, 그런 정책이 수행됐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이 시행된 현장에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출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홍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히 반응하시는데요. 초점은요, 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이 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서울시의 전 인력이 동원되어서 이 사업을 꾸렸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전 인력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많은 인력이 동원됐겠죠. 전 지금 시장님이 이 출장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계셨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네. 시장님, 저는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집행부의 주요 관심사항이 바로 서울시 전체 공무원의 관심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시장님의 해외 출장에 10월 서울시의 모든 관심이라는 자원을 다 써서 시민의 안전, 헬로윈 행사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 아닌지 하고 말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국회 행안위 회의에 출석하셔서 행정1 부시장에게 해외 출장 가 있는 동안 각별히 챙겨달라 말씀하셨다는데 당시에 이태원 헬로윈 행사 관련된 사전 보고는 받은 바도 없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도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씀하신 회의는 언제 열린 어느 회의에서였나요? 매일 아침에 열리는 간부회의입니다. 네, 매일 아침 이루어지는 제가 아침 언론 보도 회의라고 들었는데요. 언론 보도 상황을 재료로 놓고 회의를 하지만 그것을 뭐 언론 보도 회의다 이렇게 이름 붙여도 크게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아침마다 시장단이 함께 모여서 그날 하루 현안을 미리 고민하고 그 전날 있었던 것을 되짚는 그런 성격의 회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진행되는 회의고요. 그러면 11일 동안 서울을 비우시면서 11일 동안에 일어날 일에 대한 별도의 회의는 안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출장 전날 아침 언론 보도 회의 배포된 자료인데 일상적인 회의였죠, 그죠? 네.
자료를 보니까 시장께서 11일이나 서울을 비우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10월 하반기에 있을 사항들을 체크하거나 특별한 당부 말씀을 할 만한 여지 자체가 없는 회의였는데 맞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의례적으로 각별히 잘 챙겨달라 말씀 한마디 하시고 출장 가신 거 아닙니까? 글쎄 뭐 의례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시장이 자리에 없으면 행정 1 부시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시장 1 부시장에게 뭐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날 제 기억에 의하면 지난번 7월 말에 있었던 싱가포르 출장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현안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서 이번에는 매일매일 각별히 잘 챙겨주고,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와 똑같이 아침 회의도 열고 챙겨주고, 그날 그 회의 사항은 저한테 보고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10월 말에 있을 헬로윈과 시민의 안전을 챙기는 일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행정 1 부시장이 챙겨야 하는 일이었겠네요. 그건 당연합니다. 네. 그러면 행정 1 부시장이 미처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거를 행정 일부 시장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 서울시는 조직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물론 시장이 정점에 있고 1, 2부 시장, 그 밑에 본부장, 실장,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지만 실제로 실무적인 일에 대해서는 각 위기에 따라서 그 단위에서 챙겨야 될 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서울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챙겨야 하는 기본적인 일들요. 챙겨도 티는 별로 안 나지만 잘못하면 정말 시장님께 정치적으로 큰일이 나는 일들이요. 이런 거를 챙겨보는 정무적인 업무는 누가 보좌합니까? 보좌 인력이 없으신가요? 저는 정말 이 아침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시장님, 행정 1 부시장님, 행정 2 부시장님, 정무부 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특보, 정무특보, 민생소통특보, 대변인, 홍보기획관, 행정부장, 그리고 이 종이에, 제가 받은 종이에 쓰여 있지 않지만 회의에 참석했다고 자인하신 정무수석, 시정 비서실장까지 이 모든 분들 머릿속에 헬로윈, 인구 밀집, 안전 이런 단어가 없었다는 걸 앞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서 확인해서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저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은 건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덕분에 인구 밀집을 막으려는 서울시의 노력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참담합니다. 똑같이 사람이 많았는데 작년엔 괜찮았고 올해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바로 절망스러운 지점이고요. 다시 물을게요. 지난해와 올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아마 코로나가 종식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은 많이 해제가 됐을 거고요. 그래서 더 이태원이나 홍대 앞 같은데 더 아마 2년 동안 억눌렸던 그런 자제하는 마음이 발산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많이 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언론으로부터도 나오고 저희들도 일정 부분 그런 정도는 인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것이 이번 사고에 이를 정도로 많은 인원수가 나온다는 인식이 부족했던 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매우 통탄스럽다는 뜻입니다. 네, 통탄스럽게 생각하실 만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위험할 거라는 생각, 안전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무원 누구도 그 건을 시장님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님 역점 사업 유럽 출장의 연계성, 이를 어떻게 하면 잘 홍보할까, 그게 집행부 지도부의 유일한 관심이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장님, 이 정도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청년들이 그렇게 모일 줄 예측도 못한 그렇게 많은 참모진들 교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시장님 관심사항만 챙기는 참모들에 둘러싸여 계십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출장이 그런 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목표를 가지고 기획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관심사는 그거였을지 모르지만 보통 때 아침 회의의 주요 관심사는 약자와의 동행이고요. 그것이 언급되지 않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약자와의 동행의 약자는 우리 지금 오늘 제가 확인한 것은 서울시정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청년이 약자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약자에 청년들 포함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럼 말로만 청년이 약자라고 말씀하시지 실제로 시정 운영에서는 청년들을 배제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않고요. 서울시는 방역에 관심이 있었던 작년과 다르게 올해 역점사업 홍보와 역점사업 추진에 굉장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열심히 한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아주 기본,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생명권, 생존권, 안전할 권리 놓치고 있었습니다. 동의하시죠? 사실 이번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시설물 재난이 그동안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도로나 교량, 터널과 같은 것, 그리고 풍수해, 여름에는 홍수, 침수, 겨울에는 제설, 뭐 이런 식으로 또 화재 이런 식으로 그동안 빈발해 왔던 재난의 유형에 대해서 많은 역량이 투입되고 인력이 배정되고 예산이 배정되어 왔던 것도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제가 조금 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안전보다 시장 역점 사업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걸 보도자료를 통해 또 하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도기강 지나자마자 서울시는 서울항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11월 15일이었습니다. 서울항을 비롯한 수변 관련 정책들은요, 참사가 발생한 30일 시장께서 암스테르담을 방문한 뒤에 배포될 예정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것도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전날짜 저 보도 자료를 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저게 나갔느냐 하면 서울시의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이 되니까 거기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 용역비를 발견한 한 언론이 저거를 단독 보도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저기서도 같이 기사를 쓰게 되고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이 사업이 잘못 알려질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해당 부서에서는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된 바에야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이 보도를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보도자료를 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결국에는 전 시장님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역점 사업에만 관심을 가지는 시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안전 문제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역시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시니 그 부분을 강조하셨어야 저는 마땅했다고 생각하고요. 시민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회장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참담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대책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행안부가 주축이 돼서 재난안전 체계 개편에 관한 TF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동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거기에 참여하면서 서울시의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고요. 지난 주말에 인파 관리에 대한 전문가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동안 미처 서울시정에 도입하지 못했던 군중 인파 관리 시뮬레이션 기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방법이 아마 논의가 됐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네. 되어 있고요. 그거 외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예측 능력을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최대한 조속하게 극대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능형 CCTV라든가 AI, 빅데이터와 같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119나 120이나 이런 곳에 예를 들면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 압사라든가 이런 키워드가 여러 명의 전화 상담원들 사이에서 한두 번, 두세 번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전체의 화면으로 공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아마 조짐을 최단 시일 내에 미리 파악해서 대처하는 거에 시스템상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건 제 생각이고 전문가들의 식견을 빌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결론적으로는 뭐랄까요? 시장님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알아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이어야만 되겠습니까? 말씀이 좀 지나치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면은 행안부 체제 TF 등 각종 대응 계획 준비 총괄은 누가 하시나요? 제가 며칠 전에 운영위원회 회의에
특보단이 참석하지 않으셔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봤더니 이태원 참사 관련 긴급 간담회와 시간이 겹쳐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보단 중 누군가가 이걸 챙기는 겁니까? 아마 현재로서는 재난상황실장이 주축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 부시장이 그 정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특보단은 이태원 참사 관련된 간담회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파악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저에게 보고하고. 네, 보고 받으신 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11월 1일에요? 11월 1일이 아니죠. 이번 주 월요일에요? 간담회요? 그 간담회 한 날 네, 어떤 내용인지 제게 공유 좀 부탁드릴 수 있습니까?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2장짜리 페이퍼를 읽었습니다. 그동안 아마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인파관리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건 이후에 가장 많이 언론에서 다루었던 것도 인파관리 문제였기 때문에 인파를 어떻게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일정 면적에 몇 명의 시민이 존재할 때에 위험 상황이 감지되느냐를 비롯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말씀 주신 그런 인파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구축이 될 때까지는 인파관리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령이 개정되는 여부와 무관하게, 그리고 그것이 그동안 시스템적으로 챙길 수 없었던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바로 조직을 일단 전체적인 그 조직 개편을 종합적으로 나중에 따로 할 기회를 가지게 되더라도 임시적으로라도 조직 개편을 해서 그 인력들이 여기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방침을 어저께 기조실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서울시 조직 개편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울은 밀집 도시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모여 살고 부대끼고 삽니다. 이번 달 들어 이번에 달라진 것은 이 밀집된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던 짜증이 공포와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에서 우리 서울시정이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개편도 하고 참모진 교체도 하고 인파관리 대응 대책도 세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주말에도, 평범한 아침 출근 시간에도 퇴근 시간에도 인구 약 900만 거대 밀집 도시 서울에는 매일 다중 운집으로 인한 혼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남긴 깊은 상처를 덧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참사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비용을 투입하고 공백을 메우려는 정책 노선 변경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게 무한히 책임지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파 관리가 문제였으니 인파 관리에 집중, 핀셋 대응으론 다른 안전사고를 만들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국가의 기본입니다. 공직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자원은 관심입니다. 권력자의 관심과 의지야말로 공직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원인이 저는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무관심, 정확히는 오세훈 시장의 무관심, 국민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 이태원 참사의 매우 핵심적인 원인이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날 헬로윈 축제를 즐기고자 한 청춘들이 모인 골목들, 그곳에는 8년 전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없었다, 그렇게 선언하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상 그 관심을 표현하는 의지인 예산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총괄실의 지난 3년간 인력 구조를 보니 20년 총괄과 38명, 상황대응과 23명, 총 61명, 22년 안전총괄과 38명, 상황대응과에서 변경된 안전지원과 15명, 53명입니다. 2년 전에 비해 인력이 축소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안전총괄실장과 안전총괄관은 기억나시겠는데요. 수해 때 8월이 돼서야 발령을 냈습니다. 애초에는 모두 그 자리가 공석으로 직무대리가직을 수행했습니다. 시장께서 이 안전총괄실에 관심이 없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가 폭우 대응에 공백이 생겼다는 비판이 이니까 그 이후에 그 두 자리에 8월이 돼서야 발령이 났습니다. 안전총괄실장과 안전총괄관 외에 안전총괄과 인원 38명 중 14명이 올 8월에 현재 보직을 발령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태원 참사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던 자동심정 충격기와 같은 중요 물품들에 대한 예산, 지난해 대비 고작 1,2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업무 추진비 증액이라고 합니다. 비단 안전예산이 안전자 붙은 단어가 있는 예산만이 안전예산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서울시의회 동료 선후배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본인 치적사업의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도 시민의 안전에 무관심한 서울시장, 시민의 안전의 공백 상태를 자꾸만 유발하는 시장을 대신해 서울시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편성된 예산, 부족한 안전예산, 부족한 안전사업, 공급자의 눈이 아닌 시민의 눈으로 찾아냅시다. 집행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서울시 의회의 접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우리 시정에 이렇게 큰 구멍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모두 미처 몰랐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지지겨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그날 새벽녘 연락되지 않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며 느꼈던 그 절망감과 고통을 되새기면서 우리 예산안을 들여다봅시다. 이태원 참사가 남긴 큰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은 저는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